네, 안녕하세요. 3학년 사회, 중학교 3학년 사회, 사회2 4단원 시장경제와 가격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원 4단원의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중단원의 내용은 시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장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니까 시장의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시장이란 어떤 곳인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란 곳은 간단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경제활동에서 배웠던 물건, 재화나 필요한 서비스를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주거나 어떤 걸 교환하거나 하죠. 그런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야채를 파는 야채 장수가 야채를 팔 때 이런 당근 같은 것들은 이제 재화라고 하고요.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칼을 만든다. 그러면 이 대장장이의 행위는 서비스가 되는 거겠죠.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할 때 아주 옛날엔 시장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과거는 몇백 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인간이 원시 생활을 하고 시장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시절의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기억 잘 해주세요. 아주 옛날에는 자기가 필요한 물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냥해서 그날 잘못 썼네. 다시 쓰겠습니다. 그날 필요한 거는 그냥 그날 사냥해서 채집해서 먹고 남은 건 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 것을 필요한 것을 혼자 알아서 해결하는 것을 자급자족이라고 합니다. 과거엔 이렇게 했어요. 물건을 편의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사냥해서 먹고. 자, 이렇게 하면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니까 거래를 할 필요가 과거에 아주 옛날에는 없었겠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로 올수록 우리가 비교적 아는 역사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한 개의 물건을 만들 때 이를 나누어서 하기 시작하고요. 뭔가 대장장이나 이런 야채 장수처럼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가진 전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업과 전문화라는 것은 풀어서 설명한다면 각자가 자기가 잘하는 거에만 집중해서 그거를 좀 더 열심히 잘 만드는 것을 전문화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각자 잘하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잘하는 거 말고 나머지, 즉 잘 못하는 것이 생기고 자기가 잘 못하는 것은 내가 못 만드니까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내가 얻어와야겠죠. 그러면서 거래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필요하게 되자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 곳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배경을 분업과 전문화 측면에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어떤 것을 거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닭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나무를 베어와서 닭이랑 나무 몇 개랑 장작이랑 이렇게 교환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물건을 교환하는 거, 물물 교환이라고 하죠. 그런데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물건을 들고 오기도 너무 무겁고 서로 이게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실랑이하고 이런 과정이 엄청 오래 지속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가치를 갖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물건을 사자라고 하면서 현대에 오면서 등장한 개념, 바로 그게 뭐냐면 화폐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 다른 물건을 어떤 비율로 바꿀지 너무 불편해. 그냥 딱 하나 정해서 화폐라는 것을 만들고 뭐든지 물건 살 때는 화폐로 사는 것으로 하는 게 어때? 하면서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이 현대로 올수록 화폐가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화폐라는 것은요, 상품, 어떤 물건, 재화나 서비스, 상품과 교환하는, 내가 지불하는 지불 수단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살 때 물건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살 때 우리 조개 껍데기로 바꿀래? 그럼 조개 껍데기를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겠죠. 그때 조개 껍데기는 돈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실제로 쌀이 귀해서 쌀이 돈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물품을 가지고 물품 화폐를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나 쌀. 근데 여러분 비교해야 될 게 물품 화폐는 물물 교환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물물 교환은 그때그때 즉석에서 이거랑 바꿀래? 딱 이렇게 즉석에서 하지만 물품 화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면 조개 껍데기, 쌀이면 쌀. 이걸로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 화폐는 물물 교환과는 다르고요. 이런 물품 화폐가 너무 무겁고 불편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동전 같은 금속 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금속 화폐도 너무 무겁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요즘으로 올수록 지폐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이 지폐도 찢어지거나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으니까 또 신용카드가 등장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그런 방식이 있죠. 디지털 결제까지, 디지털 화폐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화폐의 역사를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과거에는 물물 교환을 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거래하는 방식으로서 화폐가 등장했다. 그래서 화폐는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그러면은 시장이 중요한 이유,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장의 역할은 크게 4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거래하죠. 효율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살려고 하는 사람 모두 다 그 시장에서 만나면 되니까 서로를 찾아서 헤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 원시 시대 때나 초기에 물물 교환을 하는 시절에는 시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거기 찾아서 헤매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디서 만나서 하지, 몇 시에 만나서 하지, 이런 게 많이 걸렸는데 딱 시장이 만들어지면 거기로만 가면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효율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거래에 필요한 비용,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거래 비용이라고만 쓸게요. 거래 비용을 감소시켰다. 그래서 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지게에다가 자기 팔 물건을 쥐고 이산저산 다니지 않아도 되고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게 되었다는 게 시장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시장이 상품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 하면 여러 가지 시장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적어볼까요? 뭐 농산물 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중고물을 파는 중고시장,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시장, 그런 거 노동시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 학원 같은 거 사교육시장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종류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 가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서비스나 이런 재화가 얼마인지 그런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의 가격, 종류, 특징 등 정보를 획득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시장에 나가야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정보가 많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더 잘 만들게 되었습니다. 생산성이 증가했는데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자기가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분업과 전문화가 되었고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했는데 시장이 형성되면서 또 다시 한번 전문화가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분업과 전문화가 촉진되었다, 높아졌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다가 좋은 제품을 팔면 시장에 내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면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전문화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역할도 하는 겁니다.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대장장이가 더 열심히 만들고 더 좋은 야채를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장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재화나 서비스, 상품의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4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시장이라는 장소에서 물건을 사려는 수요자와 물건을 팔려는 공급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서로 사람들이 흥정을 하면서 네가 원하는 거 얼마에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죠. 시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면서 가격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사례로 한번 적어볼게요. 수요는 내가 어떤 거를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사려는 욕구, 이것이 수요입니다. 대신 내가 돈이 없다, 화폐가 없다, 구매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은 수요로 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재화나 서비스를 사려는 욕구를 수요라고 하고요. 그런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시장에서 상품을 사려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합니다. 공급은요, 반대로 재화나 서비스를 팔려는 욕구, 팔아서 돈을 벌려는 욕구, 이것을 공급이라고 하고요. 이 공급의 욕구를 가진 사람을 상품을 팔려는 사람, 공급자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당근 시장이 핫한데 당근 시장에서 서로 중고 시장에 해당하겠죠. 당근 시장은 중고품을 팝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팟을 판다. 이렇게 접촉이 됐어요. 디지털 시장에서. 얼마에? 20만원.
너무 비싸. 안 사. 그러면은 좀 깎겠죠. 그럼 15만원. 오케이. 하면서 자, 이때 이 중고시장 같은 이 당근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공급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살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만나서 서로 흥정을 벌여서 결국은 적정 가격이 형성되었죠. 자, 요런 가격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가격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형성되는 겁니다.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자, 요런 기능이 바로 시장의 역할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역할은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오늘 시장의 의미와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